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에 의해 4주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지션과 수익, 선도와 선물의 이해 중에서 선도와 선물의 개념은 이야기를 했었고, 포지션과 수익 저 부분 이야기를 하고, 저걸 하다 말았나? 하여튼, 두 번 반복하는 걸 못했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 포지션과 수익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 들어보면 소리가 깨끗하지 않나요? 내 목소리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마이크를 바꿨어요. 지금 점점 내가 전문 유튜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카메라를 바꾸더니, 그죠?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FHD 카메라였는데, 노이즈도 심하게 끼고 뭐 해가지고, 카메라를 G6 안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한 다음에, 사실 이 조명도 단 거거든. 조명도 달아서 화질을 개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이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이크도 USB 콘덴서 마이크로, 고성능 콘덴서 마이크로, 그러니까 방송용 마이크로 바꿨어요. 바꿔서 야,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 유튜버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의 몰골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이게 찍고 있는 게 한밤중이거든요. 애기들 다 재워놔놓고 한밤중에 다 씻은 다음에, 그죠? 다 씻은 상태에서 이걸 찍는 거여가지고, 그 애기들이 자는 바람에 머리 그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 사용해가지고 말리고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어, 대충 수건으로 닦고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몰골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포지션과 수익. 자, 포지션은 어떤 자산이 있을 때, 현금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산이 있을 때, 먼저 공매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빌려와서 매도한 후에 나중에 되사서 갚는 그러한 거래를 공매도라고 한다. 그래서 한자로는 빌공짜를 쓴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매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ale, short selling, shorting 이렇게 돼 있는데, 보유하지 않은 자산을 빌려와서 매도한 후에 나중에 되사서 갚는 그러한 거래를 공매도, 영어로는 short sale, short selling, shorting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롱 포지션, 어떤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자산을 매수하거나 혹은 이미 보유 중일 때 그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죠. 숏 포지션은 어떤 자산을 공매도하거나,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 경우에 숏 포지션이 된다고 했어요. 어떤 자산을 공매도하거나, 즉 빌려와서 팔아서 나중에 되사서 갚는 그러한 거래를 하거나, 혹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유할 예정인 경우, 혹은 직접 발행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이 S로 시작을 해요. S, 그죠? 자산을 공매도 한다. 그러면 short sale, shorting, short selling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공매도는 전부 S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S로 시작을 하고, 보유할 예정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schedule to hold라 그랬어요. schedule to hold. 보유할 예정. S로 시작하죠. schedule to hold. 그다음 직접 발행해서 매도한다. issue and sell. issue는 I로 시작을 하지만 두 번째 글자가 S죠. 그 다음에 sell이 S로 시작을 하죠. issue and sell. 발행해서 매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숏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요. 숏 포지션의 반대의 경우가 롱 포지션. 롱 포지션은 매수를 하거나 사들이거나 혹은 이미 보유 중인 경우에 그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오프와 수익. 페이오프와 수익. 페이오프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특정한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페이오프와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페이오프는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하면 그거와 관련되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해요. 권리만 있을 수도 있고 의무만 있을 수도 있고 권리와 의무가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투자자로부터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서 그 자산 및 그 포지션의 페이오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특정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와 관련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거를
페이오프라고 한다. 페이오프라고 한다. 개념이 좀 안 와닿죠.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프로핏은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다가 사라질 때까지 생겨나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합친 거. 그거를 그 자산 및 그 포지션에 대한 수익, profit이라고 부른다. profit. 그래서 수익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페이오프는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권리와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고, 그다음에 수익, profit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과 포지션에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합친 거를 수익이라고 부른다. profit이라고 부른다. 특히 내 얼굴이 자꾸 가리네. 특히 요 수익은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는 게 항상 이제 양수일 필요는 없죠. 그죠? 내가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내 수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다 합치다 보면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어요. 수익이라는 거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때 양의 수익을 이익, 게인이라고 하고 음의 수익을 손실, 로스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profit이 양수인 경우에 그거를 이익, gain이라고 하고 profit이 음수인 경우에 손실, loss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이라는 거는 먼저 포지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빌려와서 매도한 후에 나중에 되사서 갚는 그러한 거래를 공매도라고 한다. 빈손으로 매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hort sale, short selling, shorting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롱 포지션은 어떤 자산을 매수하거나 혹은 그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 숏 포지션 취하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숏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 첫째로 어떤 자산을 공매도하거나, 그러니까 빌려와서 팔거나 그래서 나중에 갚을 예정이거나, 혹은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반드시 보유할 예정이거나, 혹은 직접 발행해서 매도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숏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 보유할 예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데 석유가 뭐 10만 배럴이 다음 달에 꼭 필요해요. 이번 달에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석유를 살 필요는 없지만 한 달 후에 다시 석유 10만 배럴을 생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야 된다. 그런 경우에 그 석유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석유 10만 배럴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뭐 공매도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공매도는 그 빌려와서 팔아서 나중에 되사서 갚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될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식이, 그죠? 오성전자라고 합시다. 오성전자라는 주식이 지금 10만 원 하는데, 그죠? 그게 5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 한 달 후에. 그럴 경우에 지금 빌려와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럼 내수 중에 10만 원이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5만 원으로 실제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5만 원에 사서 똑같은 빌려온 그 주식을 원래 나한테 빌려준 사람한테 되갚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달 후에 나는 그걸 되사서 갚기 위해서 5만 원을 지출을 하죠. 그래서 10만 원 처음에 빌려와서 팔 때 10만 원 내수 중에 들어오고 나중에 되사서 갚을 때 5만 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는 5만 원을 벌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공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매도는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 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오면 주가가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공매도를 하게 되면 공급이 더 많아지잖아.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매도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팔 의향이 없는 사람들한테서까지
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주식이 더 흔해지니까, 매물이 더 흔해지니까 값이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를 계속 허용을 해두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요 시점까지 공매도가 아마 금지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공매도 위기 상황이 오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때 공매도까지 계속 허용을 해두면 실제로 이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이 있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죠. 이게 그 20세기 초에 1929년에 미국의 그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그 트리거가 뭡니까? 주가 폭락이죠. 주가 폭락이지.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그 거품이 꼈어. 주식 시장에 거품이 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은행에 그 예금 적금을 하지 않고 주식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요 정도 가치면은 적당하다라는 그런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주가가. 그죠?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계속 오르는 거야. 왜?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사게 되니까. 주식이 또 올랐어.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내일도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그 돈을 찾아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는 거지.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도한 경우에 거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품이 꼈을 경우에 누군가가 겁을 먹어가지고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팔기 시작하면 갑자기 주가가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폭락장이 시작되는구나 이러면서 너도 나도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 그러면 대폭락이 시작되는 거죠. 대폭락이 시작돼. 대폭락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재산이 그죠? 재산을 예금 빼고 뭐 집 팔고 해가지고 전부 주식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주가가 만약에 10분의 1로 폭락을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10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게 되고 소비를 덜 하게 되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안 팔리니까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더 깎는다거나 혹은 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임금 생활자들의 구매 여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수입이 잘리거나 그러니까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더 못하지. 소비를 더 못하면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죠. 더 힘들어지니까 또 월급을 깎거나 해고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게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 경제 대공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이상으로 그 시대에도 굉장히 무역을 활발하게 했었어요. 각 국가별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물건만 안 팔리겠어? 미국에서 공황이 시작되면 미국 물건만 안 팔리겠어요? 아니잖아. 미국이 딴 나라에서 수입해오던 물건들도 안 사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외국 기업들도 힘들어진다고. 그죠? 그러면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저놈들이 우리 거를 수입을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물건 못 팔고 쟤네 미국 물건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국 기업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국 정책,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각 나라들이 전부 이제 그 관세 장벽을 쌓고 해가지고 수입을 줄이려고 하고 수출만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서로 안 사줘. 아무도 서로 안 사주니까 각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경제 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 1920년대, 1929년에서 30년대 이야기고 그게 독일 같이 1차 대전 패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전쟁 배상금 갚고 뭐 하느라고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 공황까지 닥치니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국민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파시즘, 그러니까
그 뭔가 독재 권력이 들어서 가지고 일소에 이러한 사회 문제를 다 해서 실업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한번 엎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뭔가 이 전쟁이 발생을 한다거나 국가가 확 뒤집어진다거나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걸 이제 금융사학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해외에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미국과 영국 이런 데 보면 금융사학을 따로 전공으로 둘 정도로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관련 책들 읽어보세요. 국내에도 번역돼서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교양 수준의 그런 책들이 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유명한 게 A Cent of Money, A Cent of Money, 금융의 지배. 우리말로는 금융의 지배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야.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니알 퍼거슨 교수가 쓴 어떻게 이 금융이 그 세계 역사를 바꿨느냐라는 거를 써놓은 책인데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강의를 이 강의 잘 듣고 다른 금융 강의들도 많이 듣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게 뭐 이런 그런 거 그런 희열 그죠? 감동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게 공매도다. 옆으로 하여튼 한도 끝도 없이 새는 경향이 있어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산을 빌려와서 매도한 후에 나중에 되사서 갚는 그러한 거래를 공매도라고 한다. Short sale, short selling, and shorting.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고사할 수 있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은 하기가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증권을 빌려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덩치도 크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다양한 증권을 공매도할 수 있는데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이고 신용도가 큰 기관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한국증권금융에서는 빌려주지 않고 각 개별 증권사에서 빌릴 수가 있는데 개별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빌려주는 그 다양성, 그러니까 증권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빌릴 수 있는 수량도 적고 그다음에 개인이 빌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청구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는 게 원천적으로 조금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청와대 청원 뭐 이런 걸 통해서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 뭐 하여튼 그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고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공매도 의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매도가 있어야 고평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죠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려면 공매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주가가 좀 부풀어지는 그래서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는 제한을 안 해놓고 파는 거는 지금 제한을 걸어놓은 거잖아. 있는 걸 파는 것뿐만 아니라 빌려서 파는 것도 파는 거잖아. 근데 공매도를 금지를 해 놓으면 사는 거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사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파는 거를 지금 파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막아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 파는 경우를 다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공매도까지 다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무래도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도 많은데 결론은 결국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고평가돼서 거품이 좀 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매도 그러니까 적절한 그러니까 시장이 균형을 이뤄서 적절한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려면 공매도는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론적인 이제 학문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공매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논문들의 결론이고, 그래서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공매도는 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꼭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문제는 이제 개인 또한 기관만큼 좀 공매도에 대한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이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이 신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 동일한 비용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좀 개인한테도 공매도의 그 길을 좀 많이 열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롱 포지션은 어떤 자산을 매수하거나 혹은 이미 보유 중일 때 그 자산에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고 숏 포지션은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숏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 어떤 자산을 공매도하거나 혹은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할 예정이거나 혹은 직접 발행해서 매도하는 경우에 숏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S로 시작을 하게 된다. 공매도하는 경우는 short sale, short selling, shorting 뭐라고 쓰든지 간에 전부 S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보유할 예정, schedule to hold라고 했죠. 그래서 S로 시작을 하고 발행해서 매도하는 거는 issue and sell. 그래서 sell이 S로 시작을 한다. issue는 뭐 두 번째 글자가 S이고, 그죠? issue and sell. 그래서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S로 시작을 하거나 S와 관련이 많다. 그래서 short 포지션은 그 S로 시작하는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short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의 반대가 long 포지션이라고 기억을 하면 기억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 포지션과 수익 부분은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듣고 까먹으면 학기 내내 고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까먹지 말고 기억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오프와 수익은 어떤 자산의 특정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 자산과 관련되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권리와 의무가 사라질 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페이오프라고 하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관련되는 현금 흐름의 총합을 수익, profit이라고 한다. 수익이 양수일 때 이익, 게인이라고 부르고 수익이 음수일 때 손실, 로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조금 더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증권을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식에 롱 포지션을 취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떤 권리나 의무가 생깁니까? 주식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지. 그죠? 주식이 뭡니까? 기업의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서 증권의 형태로 발행을 한 게 주식이잖아.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야.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주의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주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소유권의 100분의 1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롱 포지션을 취했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겨요?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게 권리인 거죠. 그다음에 채권에 롱 포지션을 취해봐. 채권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채권을 사면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에 적혀 있는 조건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채권에 적혀 있는 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물론 채권을 살 때 돈을 지불해야 되지. 그죠? 채권을 살 때 돈을 지불을 하고 채권을 사게 되는데 사고 나면 어떤 권리가 발생합니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 채권에 적혀 있는 주기별로, 그죠? 그 이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그 차용 증서라고 그랬는데, 그죠?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 얼마의 금액을 어느 시점에 만기 어느 시점에 다 갚겠다. 그리고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을 하겠다. 얼마만큼. 그 액면에 적혀 있는 그 원금의 일정 %를 이자로 매년 말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적어 놓은 그 차용 증서죠. 차용 증서를 증권으로 만든 걸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매년 말에 그 발행자한테 이 채권을 보여주고
혹은 그 채권 밑에 2표라고 붙어있어. 쿠폰이 붙어있어. 쿠폰. 그래서 액면가의 몇 퍼센트를 나한테 지급하시오라는 쿠폰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쿠폰을 떼가지고 발행자한테 보여주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를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 액면가, 그 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액면가, 액면에 적혀 있는 뭐 금 일십억 원 정 이렇게 적혀 있는 그 금액을 채권의 보유자한테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그 지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을 갚고 채권이 소멸되는 그 시점을 만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액면에 그 적혀 있는 원금 그거를 액면가라고 했고, 액면의 몇 퍼센트를 매년 말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퍼센티지 그거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고, 그 원금 곱하기 액면 이자율 한 금액을 매년 말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채권 밑에 붙어 있는 쿠폰의 형태로 뭐 몇 월 며칠에 얼마 지급하면 몇 월 며칠에 얼마 지급하면 이런 조건이 적혀 있는 그 쿠폰들 하나를 똑똑똑 떼가지고 나중에 채권 발행자한테 주고 이제 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쿠폰을 2표라고 해요.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걸 2표라고 해. 그래서 채권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그러한 채권을 들고 있게 되면, 그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파생 상품을 내가 들고 있게 되면, 여러분 지금 아직 파생 상품을 개념상 배운 거는 선도, 선물 이런 걸 이제 개념상으로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선도 선물의 포지션은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하여튼 파생 상품도 기본적으로는 권리나 의무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권리나 의무의 형태로 돼 있어. 그래서 파생 상품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뒤쪽에 나오니까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세 종류 중에서 주식과 채권만 보더라도, 그죠?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야. 숏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하는 경우에,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어떤 삼성전자 주식, 오성전자로 갑시다. 오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에 숏 포지션을 취해서, 즉 공매도를 했어요. 공매도를 하면 나한테는 어떤 의무가 생기죠.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빌려와서 팔았으니까 나중에 되사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지. 빌려와서 팔았으니까 되사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공매도를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채권도 마찬가지야. 채권을 발행을 했어. 발행을 하면 채권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잖아. 그죠? 채권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채권을 발행을 했으니까 발행자로서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매년 말 올 때마다 그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만기가 되면 그 액면가만큼 지불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채권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야. 파생 상품도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의무나 권리가 발생을 하게 돼요. 롱 포지션뿐만 아니라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거는 어떤 게 생기는지는 이제 파생 상품 뒤에 이제 요 기본 개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하여튼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고 요 주식 채권만 보더라도 롱 포지션을 취하든 숏 포지션을 취하든지 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권리와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다. 수익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을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어떤 걸 예로 들어볼까? 하여튼 요것도 나올 거예요. 지금 개념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구체적으로, 그죠? 이게 어떠한 현금 흐름을 페이오프, 어떤 게 페이오프가 되고 어떤 게 수익이 되고, 이런 거는 바로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어떤 자산의 특정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권리나 의무가 없어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페이오프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권리나 의무가 생겨서 전부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을 수익이라고 한다. 프로핏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익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수익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양수인 수익을 이익, 게인이라고 하고 음수인 수익을 손실, 로스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자,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포지션과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t 시점에, 그러니까 스몰 t 시점을 현재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은 전부 스몰 t 시점으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점은 라지 t로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은 어떤 자산을 뭐 S라고 나타내든, 어떤 자산의 가격을 S라고 나타내든, P라고 나타내든, 뭐 어떤 문자로 나타내든지 간에 시간 인덱스는 밑에 아래 첨자로. 그래서 T 시점에서의 어떤 자산의 가격은 ST, 그러니까 T 시점에서 이 자산의 가격을 S라고 나타내고자 하면 이 자산의 T 시점에서의 가격은 ST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어떤 자산의 가격을 S라고 나타낸다고 하면 그 자산의 T 시점에서의 가격은 ST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때 T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S 라지 T라고 쓸 수가 있다. T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수익은 S 라지 T 빼기 S 스몰 T라고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T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S 라지 T라고 적을 수가 있고 T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수익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 스몰 T라고 적을 수가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T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 자산과 관련되는 권리나 의무가 이 투자자한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라지 T 시점에서 이게 사라져야 라지 T 시점에서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요거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면 되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결권도 붙어 있는 거죠.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뭐 하여튼 그런 뭐 권리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장부 열람권이라던가 뭐 그 이사 해임권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요. 주식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주식을 보유를 하게 되면 주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있는데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되지. 팔아버려서 내수 중에서 그 주식이 없어지면 그 주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팔거나 아니면 채권처럼 만기가 돼서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나는 그와 관련되는 권리나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산과 관련한 권리나 의무가 이 투자자한테서 라지 T 시점에 사라지게 하려면 라지 T 시점에 이 자산을 매도해서 처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라지 T 시점이 이 자산의 만기이면 된다는 거죠. 내 얼굴 치웁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팔게 되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예요? 내수 중에 들어오는 게 S 라지 T, 그죠? 라지 T 시점에서 이 자산의 가격이 내수 중에 들어오게 되겠죠. S 라지 T. 그다음에 이게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기가 돼도 S 라지 T만큼의 금액이 생길 거야, 그죠? 채권이라고 해봐, 채권. 채권의 액면가가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기 시점이 되면 이 만기 시점에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권이야. 근데 요거를 내가 지금 뭐 발행자랑 얼굴 마주치기가 싫어. 그죠? 발행자한테 직접 뭐 돈 받기가 싫어.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판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겠어요? 10억 원에 팔 수 있겠지. 그죠? 그렇잖아. 파는 입장에서도 요거를 시장에 내다 파나 채권자한테 그 채권 발행자한테 들고 가나 상관없는 값을 받아야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는 채권을 발행자한테 갖고 가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려면 10억 원에 내다 팔아야 나는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10억 원보다 더 비싸게 팔면 더 좋지. 그죠? 그래서 10억 원짜리 액면가를 갖고 있는 그 만기 시점에 그 채권을 처분을 하려면 만기 시점에 얼마에 파는 게 좋겠어요? 10억 원 이상으로 시장에서 팔면 되잖아.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만기 시점에 액면가 10억 원짜리 채권을 사는데 이거 살 때 사가지고 바로 발행자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돈을 받을 텐데 그러면 손해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억 원 미만으로 10억 원 이하로 사면은 이익이겠지, 그죠? 10억 원에 사가지고 발행자한테 가가지고 10억 원 제시를 해가지고 10억 원을 받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고, 그죠? 9억 원에 사가지고 발행자한테 제시해가지고 액면가 10억 원을 받으면 이익인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원 이하로 사고 싶어 한다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원 이상으로 팔고 싶어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가격이 10억 원에 형성이 되겠지. 파는 사람은 10억 원 이상에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10억 원 이하로 팔려고 하려면 둘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가격이 뭐밖에 없어요? 10억 원밖에 없지. 그래서 10억 원에 사고 팔게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곧 액면가하고 똑같아져. 액면가하고 똑같아져. 그죠? 따라서 이 자산이 만기가 돼서 발행자한테 갖다 주고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 그죠? 만기에 이 채권을 발행자한테 갖다 주고 액면가를 받으면 그게 더 이상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죠? 그 채권이 소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 페이오프, 그 발행자로부터 받는 그 금액은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져야 돼. 그래서 이 자산을, 그죠? 라지 T 시점에 시장에 매도하는 가격도 라지 T이고, 라지 T 시점이 만기여가지고 만기에 발행자한테 그 돈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현금 흐름도 곧 시장 가격하고 똑같이 라지 T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라지 T 시점에 내가 지금 스몰 T 시점에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자산을 들고 있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어떤 권리가 있을 텐데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려면 라지 T 시점에 이거를 매도해서, 그죠? 시장에 내다 팔아서 라지 T라는 시장 가격을 받거나 아니면 라지 T 시점이 만기가 되면 되는데 만기 시점에 발생하는 그 현금 흐름은, 즉 만기의 채권 같으면 액면가, 그 발행자로부터 받게 되는 그 액면가는 곧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그거를 내가, 그러니까 라지 T 시점에 이 자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이 자산과 관련되는 이 권리를 다 없앨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라지 T라고 할 수가 있고, 라지 T 시점이 만기 시점이어서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바로 이 자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때 내수 중에 들어오게 되는 금액도 시장 가격인 라지 T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액면가 10억 원짜리인데 액면가 10억 원짜리인 채권의 만기 시점에 시장 가격은 얼마다? 10억 원일 수밖에 없다. 왜?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10억 원 이상으로 팔고 싶어 할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10억 원 이하로 사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매매가 되려면 10억 원에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시장 가격하고 액면가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가 내수 중에 들어오면서 이 채권이 소멸이 될 텐데 그때 내수 중으로 들어오는 채권의 액면가는 얼마입니까? 시장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라지 T 시점에 이 자산을 처분을 해서 내수 중에 들어오는 금액도 라지 T고, 혹은 라지 T 시점이 만기여가지고 이 자산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라지 T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몰 T 시점에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항상 라지 T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오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몰 T 시점에 이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합니까? ST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죠? 자산 가격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야. 자산 가격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S 스몰 t가 발생을 하게 돼요. T 시점에서의 가격을 지불을 하고 이 자산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S 스몰 t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라지 T 시점에서는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였습니까? 페이오프인 S 라지 T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페이오프가, 프로핏이 된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을 해가지고 소멸할 때까지의 현금 흐름의 합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현금 흐름이 된다.
근데 좀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질문한 학생이 없겠죠. 없겠지.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죠? 질문 안 하는데 질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질문하는 학생은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한 학생이야.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뭐 이런 학생 없습니까? 지금 보면서. 뭐가 궁금합니까? 개념 따라 잡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대부분 그렇겠지. 대부분 그런데 간혹 반짝반짝하는 학생들 중에 요거 약간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 들은 거 없습니까? 그죠? 이자. 이게 채권이라면 채권을 살 때 채권 가격을 지불을 하고 마이너스 ST만큼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만기에 액면가가 그 시장 가격이라며. 그래서 S 라지티만큼의 금액을 받게 되고 그래서 S 라지티 빼기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중간에 이자 지급하는 거는 왜 고려 안 하십니까? 그죠? 중간에 채권 들고 있으면 채권 발행자한테 가가지고 채권 보여주고 쿠폰 하나 떼가지고 주고 이자를 받는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파생 상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죠? 이자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 무이표채를 가정을 해요. 무이표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채권은 어떤 거였습니까? 액면가가 있고, 그죠? 이자율이,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있고, 그다음에 만기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명시가 돼 있고, 밑에 쿠폰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기가 되기 전에 매년 말에 그 쿠폰을 떼서 가면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지급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게 일반적인 채권인데 그걸 이표채라 그래. 이표채. 밑에 쿠폰을 이표라고 그러거든요. 이표. 이자를 나타내는 그 표라고 그래서 이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표채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생 상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무이표채를 가정을 해요. 이자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의 그 공식들이 세 종류가 있었잖아. 그죠?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1년에 N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1년에 무한대번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생금융상품 다룰 때는, 1년에 무한대번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을 다룰 때는 편의상 모든 채권은 무이표채를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표가 붙어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게 아니라 무이표채. 이표가 없는 채권 혹은 다른 말로 할인채라 그래. 할인채. 그러니까 액면을 할인을 한 게 그 현재 가치가 되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액면에 한 번만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인채라고 하기도 하고 무이표채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이자 지급하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 액면가만 딱 지급하고 끝나는 그러한 채권을 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권인 경우에도 중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포지션 수익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파생금융상품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채권 이야기에는 중간에 지급하는 이자가 없어. 무이표채를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자 계산은 매 순간순간 계산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배당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들고 있으면 매년 말 의결을 해가지고 그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배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배당이 뭐냐면 기업이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이익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거야, 그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권이 뭐예요? 돈을 빌려준 대가로 중간중간에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것처럼 주식도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 되면서 어떤 그 주식의 가격의 형태로 이 기업한테 자금을 납부를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발행되는 주식을 처음 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거고, 발행되는 주식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나는 그냥 증권시장에 가가지고 세컨더리 마켓 가가지고 그냥 취득을 한 거면 내 돈이 직접 그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죠? 제일 처음에 산 사람이 그 기업으로 집어넣은 그 돈, 그거를 내가 이제 사면서 간접적으로 낸 셈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죠? 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샀으니까, 그죠? 그 사람은 원래 그 기업에 납부한 그 금액을, 이 주식을 팔므로써 회수를 한 거고, 나는 그 주식을 삼으로써 그 사람이 납부한 거를 내가 이제 떠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납부한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 주가가 계속 변동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주는 기업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본을 납부를 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죠? 자본을 납부를 한 거야. 납부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얻은 거잖아. 그래서 그 대가로 기업의 소유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배당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면 그 중에 일부를 물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 얼마만큼 배당을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에 따라서 배당,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 금액, 그러니까 채권으로 치면 이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잘 안 해요.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잘 안 해. 배당 안 하고 이익을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원래 이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근데 주주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 배당 받지 말고 다시 기업에 다시 재투자하자. 그래서 기업이 요 번 이익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의결을 많이 해요. 많이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하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배당을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서고 정책을 좀 바꾸는 기업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재투자해가지고 기업 키우고 그래서 주가 오르면 오른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지 주주들이 배당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미국 기업들은 미국 사람들은 배당으로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죠?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사면 주가가 오르면은 그 팔아가지고 그 차액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쭉 해놓으면 매년 배당을 해줘. 기업 실적이 좋으면 배당을 많이 받고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배당을 적게 받거나 뭐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미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요 파생 상품을 다룰 때는 배당도 무시해. 배당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배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배당까지 고려를 하고 이자 지급하는 거 고려하고 하면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죠? 배당이나 그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파생 상품 뒤에 그 파생 상품 다룰 때는 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이러한 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이런 거는 별로 큰 관심 대상이 아니야. 물론 고려해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론들도 쭉 뒤에 전개가 돼 있지만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서는 일단 무이표체, 그러니까 이자 지급이 중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이 없다. 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이론을 전개를 할 거예요. 최소한 우리 수업에서는. 실제 이론에서도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확장된 이론으로 가면 이제 배당도 고려하고 이자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주식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한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주식은 배당을 하지 않고 채권은 이자를 중간에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핏이 저거밖에 없는 거야. S 라지티 빼기 S 스몰 t. 처음에 이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할 때 취득함으로써 그와 관련되는 그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기업의 소유권이든 투표권이든 그죠? 뭐 배당 청구권이든 뭐 등등 어떤 권리가 생기잖아. 혹은 채권 같으면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게 생기면서 동시에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그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을 지불을 하고 그러한 그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 마이너스 ST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라지 T 시점이 되면 이게 만기가 돼서 자연적으로 소멸을 하든 아니면 이때 이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를 하든지 간에 현금 흐름이 시장 가격인 S 라지 T라는 금액만큼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현금 흐름을 합친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이
어떤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에 그 숏 포지션 취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라 그랬죠. 공매도하거나 혹은 보유할 예정이거나 혹은 발행해서 매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자산을 매수할 의무 혹은 이 자산의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투자자한테 발생을 하겠죠. 이제 공매도를 해버린 빌려와서 팔게 되면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합니까? 되서서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유할 예정인 경우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해요? 나중에 반드시 사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매수할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발행해서 매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채권 발행자로서 중간중간에 뭐 우리는 이제 이자 지급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자 지급은 하지 않지만 만기에 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액면가만큼 지불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인데, 그죠? 요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라지티 시점에 매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 매수할 의무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매수할 의무를 해소를 해버리면 되지. 매수할 의무를 다 해서, 그죠? 매수를 해버리면 되지. 매수를 해버리면 더 이상 매수할 의무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군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없잖아. 그죠? 갔다 왔으니까. 병역을 다 치렀으니까. 더 이상 군대 가라고 누가 그러지 않죠. 이미 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의무를 어떠한 의무를 사라지게 하려면 의무를 다 해버리면 돼. 그러면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자산이 라지티 시점이 이 자산의 만기이면 되죠. 만기가 돼서 만기의 의무를 다하고 이 자산이 사라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의무도 관련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된다. 얼굴 지읍시다. 얼굴 없앱시다. 자, 그 현금 흐름은 만약에 이거를 자산을 매수한다고 하면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매수를 하게 되겠죠. 라지티 시점에. 그래서 마이너스 S 라지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마이너스 S 라지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될 거고 이게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기가 되면 발행자로서 액면가를 지불을 하게 될 텐데 그 지불하는 액면가는 항상 시장 가격하고 동일해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S 라지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죠? 액면가 10억 원인데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파는 사람은 그러니까 만기 시점에 이 액면가 10억 원짜리 채권을 팔고 싶으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파는 사람은 가격을 10억 원 이상에 팔고 싶겠지. 액면가가 10억 원이니까 이걸 발행자한테 지급을 하면 제시를 하면 10억 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자산인데 이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려고 하면 발행자한테 제시를 하지 않고 시장에 바로 내다 팔려고 하면 10억 원 이상을 받고 싶겠죠. 근데 살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살려는 사람은 액면가가 10억 원이어서 요거 들고 가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사야 된다 그러면 10억 원 이하로 사고 싶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파는 사람이 합의를 봐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딱 10억 원, 액면가인 10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액면가,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지급되는 그 액면가는 곧 만기의 시장 가격하고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행자가 지급해야 되는 만기의 액면가는 그 채권의 시장 가격, 그 시점에 채권의 시장 가격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 만기가 돼서 이 발행자로서 의무를 다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역시 마이너스 S 라지티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라지티 시점에 이 자산을 실제로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 가격인 S 라지티를 지불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S 라지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만기가 돼서 이 자산이 그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채권 가치, 그죠? 만기가 돼서 사라지는 경우에 마이너스 S 라지티, 그러니까 액면가를 지불을 하게 되니까 액면가는 라지티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S 라지티만큼 지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이러한 권리가 라지티 시점에서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S 라지티다. 그래서 이 자산의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S 라지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 시점에서 이 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보면, 그죠? 먼저 세 가지 경우라고 했으니까 공매도를 하거나 혹은 발행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T라는 금액을 받게 되겠지. 빌려와서 팔게 되면, 그죠? 지금의 그 가격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팔고 나서 ST라는 금액을 받게 될 거고, 발행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그 시장 가격만큼 받게 되겠지. 그래서 ST라는 금액이 내수 중에 들어오는 거고, 향후 보유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을 유보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한 달 뒤에 10만 배럴을 사야 되는데 한 달 후가 돼가지고 돈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 그죠? 한 달 후에 10만 배럴을 살 정도의 돈을 지금 이미 갖고 있어야 되지. 갖고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묶이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돈을 번 셈이지. 그죠? 지금 당장 10만 배럴을 사지 않고 한 달 후에 삼으로써 한 달 동안 그 10만 배럴을 살 수 있는 대금이 나한테는 어떤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향후 보유를 위해서 유보해 두는 금액 ST 요것도 현금 유입처럼 해석을 해요. 조금 요게 조금 여러분한테 안 와닿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그죠? 실제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현금 흐름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향후에 보유할 예정일 때 그 향후에 보유할 걸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미리 준비해 두는 그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현금 유입으로 봐요. 현금 유입으로 봐. 왜 그렇게 써요? 지금 당장 지불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죠? 미리 산다면, 지금 산다면, 그죠? 바로 지금 산다면 ST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한 달 후에 살 거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살 거기 때문에 지금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내가 이익을 봤다. 이 금액만큼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ST만큼의 현금 흐름이 흘러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마치 저거랑 비슷해. 그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 그죠? 썬크 코스트 이미 지출된 썬크 코스트가 아니라 기회 비용, 그죠? 기회 비용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기회 비용이 뭡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대학을 다닐 때 겪게 되는, 그죠? 치르게 되는 그 기회 비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지 않고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임금, 그게 여러분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데 4년 동안 대학을 다니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그 고졸 신분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을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 임금, 그게 여러분 4년의 대학 교육의 기회 비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기회 비용은 지불이 되지 않은 거잖아.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금액일 뿐이지 지불되지는 않았잖아. 그죠? 근데도 그거를 기회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으로 본다고요. 그죠? 그것처럼 향후의 보유를 위해서 지금 지출할 수도 있었는데 지출하지 않은 그 금액 ST 요거를 현금 유입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죠?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발행해서 매도를 하거나 혹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보유할 예정인 경우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매도하거나 발행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확실히 ST라는 시장 가격이 내수 중에 들어오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ST라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미래에 보유할 예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지출할 수도 있었던 ST라는 금액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ST라는 금액이 나한테 유입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스몰 t 시점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현금 흐름이 ST만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지 t 시점에 이러한 그 숏 포지션과 관련되는 이 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 의무를 해소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바로 위에서 페이오프 마이너스 S 라지 t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되죠.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된다고요. 왜 마이너스로 묶었겠어요? 롱 포지션 취한 경우하고 숏 포지션 취한 경우를 이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낸 거예요. 그죠? 롱 포지션 취한 경우에 페이오프 수익하고 숏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 수익을 보면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내고 괄호로 저렇게 묶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자,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죠? 시간이 엄청 잘 가네. 뭐 별로 별로 설명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벌써 1시간이 휙 지나갔어. 이게 페이오프와 수익, 구체적으로 페이오프와 수익이 이렇게 된다. 어떤 자산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그 시점에서의 그 자산의 가격 S 라지 t가 되고,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 수익은 S 라지 t에서 S 스몰 t를 뺀 값이 되고,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 페이오프 수익은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 수익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그죠? CD의 결과를 보면 A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CD가 되죠. CD의 결과는 A, B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하면 C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묶어낸 거예요. 묶어낸 거야. 요거를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전에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드디어 여러분의 첫 그래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취한 거예요. 지금 선물에 포지션 취한 거는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요거 하고 나서 선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요 지금 자산, 그죠? 이 선물이나 어떤 파생 상품이 아닌 자산이라는 의미로 그냥 기초자산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선물의 기초자산 혹은 다른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자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방금 이 그림 그리기 전에 했던 이야기는 페이오프와 프로핏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롱 포지션 취하는 경우에 페이오프 프로핏, 숏 포지션 취하는 경우에 페이오프 프로핏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도 사실은 다 그릴 수 있어. 다 그릴 수 있는데 페이오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프로핏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페이오프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프로핏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원래는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페이오프 그림은 별로 필요가 없어. 다른 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페이오프 그림도 그리고 수익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페이오프 그림은 그리지 않아요. 수익의 그래프만 그릴 거야. 수익의 그래프. 수익이 더 포괄적이고 더 현실적인 금액이야. 그죠?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포괄적이고 더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수익 그래프만 그릴 거야. 그래서 롱 포지션, 어떤 자산을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스몰 t 시점에서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은 영어로 프로핏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된다고. 그 다음에 숏 포지션 취했을 때 스몰 t 시점에서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 스몰 t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독립 변수는 만기 시점의 가격인 S 라지 t로 삼을 거야. 만기 시점의 가격인 S 라지 t로 삼을 거야. 왜 그렇겠어요? S 스몰 t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정해지는 값이야. 그죠? S 스몰 t는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지금 이미 지나간 값이야. 지금 딱 관찰하고 끝나는 값이야. 시간이 흐르면 그 값으로 그냥 고정돼가지고 여기서 바뀔 수가 없어. 그죠? 그런 값이야.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네이버 특정 이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딱 봤더니 얼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그 금액에서 안 바뀌죠? 안 바뀌죠? 1초 흘렀다. 그러면 아까 1초 전에 봤던 그 값은 이미 그냥 상수값이야. 이미 정해진 값이라고. 그죠? 근데 S라지티 값은 어떻게 돼요? 3년, 그러니까 뭐 3개월이라고 합시다. 3개월 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T 시점 현재에서 봤을 때 모르는 값이야. 그래서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모르는 값이에요. 그래서 변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핏 그래프를 그릴 때는 현재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값들은 전부 지금 알 수 있는 상수값이고 미래의 값들은 전부 변수로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S라지T가 변수이기 때문에 프로핏도 변수죠. 그죠? 알 수 없는 값이라고. S라지T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핏도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지는 그런 값이라고. 그래서 독립변수는 항상 이게 그래프 그릴 때 X축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는 항상 S라지T.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항상 프로핏, 수익, 프로핏으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은 프로핏 이퀄 S라지T 빼기 S 스몰 t가 되고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은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ST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괄호를 빼고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ST가 된다고.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 그래프예요. 여기 나타나는 그래프. 빨리 나와라 그래프.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네. 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마이너스 S 스몰 t. 근데 S 스몰 t 같은 거 스몰 t가 붙은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은 상수라 그랬지. X축은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S 라지 t라 그랬어요. S 라지 t. 이 그래프를 보면 S 라지 t가 지금 X축에 S 라지 t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Y축은 항상 우리는 수익, 프로핏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Y축은 항상 프로핏이야, 프로핏. 그래서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S 스몰 t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S 스몰 t이고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절편이 마이너스 ST이고 기울기가 1인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S 스몰 t이기 때문에 절편이 마이너스 ST이고 그러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 ST이고 기울기가 1인 이러한 흰색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프로핏은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ST인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T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ST인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개념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프는 왜 그리십니까?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린 이유가 다 있어. 뒤에 가면 요놈들 합성을 할 거야. 이게 지금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했을 때 그래프잖아. 근데 우리 이제 지금부터 선물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와 수익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비슷한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리고 그놈들을 합성을 할 거야. 어떻게 합성을 합니까? 뭐 컴퓨터 그래픽입니까? 합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각각의 S 라지 t 수준에서 두 그래프의 프로핏을 더할 거야. 그게 함수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합성함수 그 개념은 아니고 Y 값을 더하는 거야. 각각의 독립 변수 값 수준, S 라지 t 수준에서의 프로핏 값들을 그냥 더하는 거야. 뭐 그런 짓을 할 거야. 근데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짓이 나오는데 지금 좀 쉬워. 지금은 이 그래프도 보면 그냥 단순히 직선이잖아. 그래서 직선이랑 더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뒤에 이제 옵션에 가면 이게 중간에 한번 꺾이거든요. 그래프가 쭉 가다가 한번 빡 꺾이는데 어디서 꺾이느냐에 따라서 꺾이는 놈들 몇 개 합쳐보면 이렇게 중간에 쭉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다가 중간에 볼록 솟았다가 다시 이제 평행선 그리고 뭐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짓을 할 거야. 그런 짓을 하는데 뭐 무슨 이차 함수 이런 거에 관한 지식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고 직선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직선만 알 수 있고 직선의 그래프가 방정식이 뭔지,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y절편이 뭐고 기울기가 뭐고 이런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것까지는 내가 다시 복습을 안 해줄게. 이건 중학교 과정이잖아. 중학교 과정. 이거는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올 정도의 학생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영남대학교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수학을 포기했다는 학생도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했다는 학생도 있긴 하니까. 네, 하여튼 그런 학생들은 좀 복습을 하세요. 직선의 직선의 그래프 그런 정도는 복습을 하세요. 굉장히 제일 간단한 거야. 이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페이오프와 수익. 와, 이 시간 많이 끄네. 페이오프와 수익. T 시점에서의 가격이 ST인 자산과 두 시점, 스몰 t와 라지 t 두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몰 t 시점은 보통 현재를 나타내고 라지 t 시점은 미래 시점을 나타내. 그래서 라지 t 시점이 항상 스몰 t 시점보다 크게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럴 때 T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S 라지 T이고 T 시점에서 롱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의 수익은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되고 T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와 수익은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 수익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는 이 자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산을 사거나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뭐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자산과 관련되는 어떤 권리나 의무가 이 투자자한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라지 T 시점에서 이거를 사라지게 하려면 라지 T 시점에서 이 자산을 매도해 버리거나 혹은 라지 T 시점이 이 자산의 만기이면 그러면 라지 T 시점에 이 자산과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S 라지 T다. 왜 그렇게 써요? 만약에 라지 T 시점에 이 자산을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면은 그 시장 가격만큼 내 수중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S 라지 T가 페이오프가 되는 거고, 그죠? 페이오프가 뭐였습니까?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했을 때 그 포지션과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가 모두 다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였잖아. 그래서 이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갖게 되는 그 권리, 그죠? 뭐 소유권,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든 어떤 권리를 없애려면 라지 T 시점에 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면 된다고. 팔면은 그 시장 가격인 S 라지 T가 내 수중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권리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S 라지 T가 바로 이 경우에 페이오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만기라고 해봐.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 만기라고 해봐요. 라지 T 시점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기에 액면가를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만기에 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발행자한테 갖고 가서 보여주면 그 액면가, 적혀 있는 액면가만큼 발행자한테 지불을 받고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채권이 없어진다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만기에 그 액면가가 10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시장에다 내다 판다고 해봐요. 그러면 시장 가격으로 얼마에 팔 수가 있겠어요? 나는 액면가 10억 원짜리 이거를 발행자한테 들고 가면은 10억 원을 주는 이러한 증권인데 요거를 지금 팔려고 해. 만기 시점에. 그죠? 그러면 10억 원 이상에 팔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발행자한테 가면 10억 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10억 원 이상에 팔아야 내가 손해를 안 보지.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거죠. 이익을 보거나 뭐 아무런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10억 원 이하에 사고 싶어 하겠지. 요거 사가지고 발행자한테 갖고 가면 10억 원을 주는 건데 이거를 10억 원 이하로 사야지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거잖아. 그래서 파는 사람은 10억 원 이상에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10억 원 이하에 팔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니 반대인가? 파는 사람은 10억 원 이상에 팔려고 할 거고 사는 사람은 10억 원 이하로 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둘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10억 원에 거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의 만기 가치는 그죠? 그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진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기가 돼가지고 소멸되면서 발생하는 그 액면가도 S 라지 T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라지 T 시점에 그 매도를 해서 S 라지 T를 받게 되거나 혹은 이게 만기가 돼가지고 그 액면가만큼 내가 지불을 받고 이게 소멸이 되거나 간에 그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그때의 시장 가격인 S 라지 T만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S 라지 T가 T 시점에 롱 포지션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스몰 T 시점에 롱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 롱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는 보유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을 지불을 하고 보유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S 스몰 T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요 그 자산을 롱 포지션 취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마이너스 S 스몰 T하고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권리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ST고 그게 소멸될 때 발생하는 페이오프가 S 라지 T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S 라지 T 빼기 S 스몰 T 즉 이 권리가 발생해서 소멸될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에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이러한 T 시점에 롱 포지션을 취할 때 스몰 T 시점에서 라지 T 시점 사이에 프로핏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식과 채권 이제 이야기를 아까도 했는데 배당 지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자 지급하는 거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죠. 파생 상품을 다루는 한, 그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배당이 없고 채권도 무이표채다. 그죠? 중간에 이자 지급하는 만기까지 이자 지급하는 경우 없고 만기에 액면가만 지불을 하고 끝나는 그러한 경우만 다루게 된다라고 했죠. 그걸 확장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배당을 지급하고 이런 경우도 다룰 수 있지만 그런 확장된 케이스는 우리 수업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채권과 주식은 배당도 없고 중간에 이자 지급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저런 식으로 S 라지 T 빼기 S 스몰 T로 저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공매도하거나 보유할 예정이거나 발행해서 매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자산을 매수할 의무, 공매도하게 되면 나중에 라지 T 시점에 되사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고 보유할 예정인 경우에도 미래에 살 예정인 거잖아. 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발행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게 없어질 때 사라지게 하려면 라지 T 시점에서 이 자산을 매수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매수할 의무를 없애려면 매수할 의무를 다 해버리면 되는 거고 혹은 라지 T 시점이 이 자산의 만기가 돼서 라지 T 시점에 요 자산 자체가 소멸돼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보면 이 자산을 매수를 하게 되면 자산의 시장 가격을 지불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S 라지 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게 만기가 되면 만기의 액면가를 지불을 하게 되겠죠. 난 발행자니까. 그 만기 액면가가 얼마입니까? 그 시장 가격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S 라지 T라는 금액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T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페이오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 시점에서 이 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처음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뭡니까? ST라는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죠. 공매도에서 팔게 되면 팔았으니까 ST라는 현금 흐름이 내 수중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발행해서 파는 경우에도 이 시장 가격인 ST라는 금액이 내 수중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보유할 예정인 경우에는 지금 ST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보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ST라는 금액만큼이 지불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현금 유입으로 봐서 ST라는 현금 유입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 현재 시점에서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만기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의무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S 라지 T가 페이오프로서 발생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을 합친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현금 흐름의 총합이 되겠죠.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 숏 포지션을 취할 때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다. 프로핏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죠? 우리는 항상 프로핏 그림만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 Y축을 프로핏으로 놓고 X축은 항상 S 라지 T로 본다. S 스몰 T는 항상 상수값이라고 그랬죠.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딱 정해져가지고 상수값으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값이지만 미래의 가격인 S 라지 T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변수로 취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S 스몰 T.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S 스몰 T이기 때문에 절편이 Y절편이 마이너스 S 스몰 T이고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T이기 때문에 절편이 S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도 계약의 포지션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시간이 지금 초과가 됐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초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렇다면 선도 계약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